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어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봐야 한다며 이를 무효화시켰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또 북가주 IT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해고되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겨울 폭풍이 남가주에 상륙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기의 강에 따른 폭풍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버와 리프트 등 운전자들이 독립계약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어제 주민 발의안 22가 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민 발의안 22, 운전자나 배달부 등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어렵게 한 AB5란 법, 이거에서 우버, 리프트는 제외돼야 한다는 게 그 내용 골자였습니다. 네. 이런 주민 발의안 22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우버, 리프트 운전자들은 근로자, 인플로이가 아닌 독립계약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버, 리프트, 그 기업들이 승리를 거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W2 폼을 안 주고 1099 폼을 줘야 된다 지금 그 얘기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거죠. 맞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돼 왔습니다. 예. 특히 결과가 여러 번 뒤집혀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예. 우버, 리프트 운전자들을 독립 계약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근로자로 볼 것이냐 이 문제는 약 3년 전인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0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운전기사, 배달기사를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 이 근로자로 재분류하는 AB5 법이 시행됐습니다. 네. 그러자 우버, 리프트가 그때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때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예. 운전기사들을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22를 주민투표에 붙였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무려 2억 달러 들였던 그 캠페인 끝에 이 주민 발의안 22는 통과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운전자들이 이 부당성을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네. 2021년 8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은 주민 발의안 22 내용이 주 정부 권한을 제한한다면서 그때 당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그때는 운전기사들 손을 들어줬던 겁니다. 네. 이에 우버, 리프트는 또 항소를 했고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이번에 뒤집은 건데요.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런 의견서를 냈습니다. 주민 발의안 22는 입법부가 규정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상 권한을 침해하거나 단일 주체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렇게 판결 이유를 이번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버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로 본다라는 이번 판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버, 리프트는요. 최저임금, 초과 근무시당, OT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또 AB5에 사실 해당한다면 우버 운전자는 정식 근로자이기 때문에 유급병가라든지 회사 의료보험 혜택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또한 힘들어지게 됩니다. 다만 우버, 리프트는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이나 성희롱 이런 예방교육을 제공하고요. 근무시간에 따른 건강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판결에 따라서 우버하고 리프트 그리고 운전기사들 사이에 승패가 갈립니다. 그러면은 입장도 확연히 달라지겠네요. 네, 각자의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 토니 웨스트 우버 최고 법률 책임자는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앱 기반 노동자와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승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득을 얻기 위해서 앱 기반 노동의 독립성 또 유연성에 기대고 있는 140만 명 이들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전했고요. 이들은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주민 발의안 22에 만족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이 노조 측은 모든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그들을 속이고 법을 사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쓰는 행태를 걱정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운전자 측은 대법원 상고 의지도 나타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가려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직장 관련 또 다른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 해고할 직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통보해야 한다라는 법안이 추진이 되고 있죠. 네,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는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해고 90일 전엔 통보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한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습니다. 네. 그러면 헤이니 하원 의원이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헤이니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직장을 보호하는 목적이라면서 엔지니어부터 청소 담당 직원까지 누구나 이직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친 테크놀로지가 되려면 그 테크놀로지에 종사하는 쪽 직원들을 그렇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IT 직원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타주, 뭐 워싱턴이라든지 뉴욕, 텍사스 쪽으로 빠져나가서 그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은 사실상 최근에 있던 IT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 단행 때문에 지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 IT 기업들의 해고 소식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그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쪽에서 10,000명 또 더 해고하겠다고 밝히기도 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위터에선 직원들이 회사나 일론 머스크 CEO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사인을 하면 그럼 퇴직금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을 LA 타임스가 지난주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헤이니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법안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면서요? 네, 누구나 해고될 때 90일 전에 통보받는 건 아닙니다. 아, 네. 법안이 통과되면 한 번에 50명 이상, 그러니까 대규모 해고를 하는 고용주에 한해서 이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최소 50명보다 많아야지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법안은 계약직도 보호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과연 통과될지, 그게 시행될지는 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그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메시지로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고 말이죠. 네.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 나한테 메시지가 와 있는데 you're fired 뭐 이런 식으로 와 있으니까 네. 사실 이건 좀 있을 수가 없는 비인간적입니다.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뭐 90일도 그렇지만은 뭐 30일이라도 그렇고 잠깐 어쨌든 좀 미리 통보를 좀 네. 해주고 그다음에 좀 해고할 때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의를 지켜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무슨 메시지로 말이죠. 이게 딱 해놓고는 그냥 통보를 해버리면은 그거 좀 야박하죠. 그럼요.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도 남가주에 지금 비가 내릴 텐데 이번 비도 대기예강 현상 때문에 따른 그러한 비라면서요. 네, 국립기상청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폭풍도 최근 캘리포니아주 이런 서부 지역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대기예강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기예강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좀 생소한 단어였는데 이제는 정말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선 오늘이 무려 11번째 대기예강입니다. 대기의 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대기의 강을 우리가 어떻게 그 공개 흐름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요, 바다나 이런 데서 예. 강의 흐름처럼 길고 얇게 위로 올라가서 상공에서 그게 수분을 띄어서 비로 내리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가뭄이 극심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아직도 100% 완전히 가뭄이 해결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또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네, 강물이 불어나서 넘쳐 흐르는가 하면 네. 또 지붕에 물이 새는 등 비 피해 입은 주민들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샌버나디노 카운티엔 눈 피해까지 심각했죠.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관계자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달 2월 한 달 동안 도로에 얼마나 많은 양의 눈을 치웠는지 밝혔는데요. 네. 로즈볼, 예. 로즈볼을 가득 채울 만큼의 눈을
100번 치운 것이나 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얼마나 많이 눈이었네요. 치웠는지 와우, 알겠죠. 네. 그럼 오늘과 내일 지나고 또 다음 주에 비가 또 내리죠? 네, 19일과 22일에도 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예. 이 역시 또 다른 대기의 강에 아하, 의한 그렇군요.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정말 가물다 했었는데 올해는 정말 비 비가 많이 오네요. 이제 네. 골고루 오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해마다 적당 양씩 오면 좋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오는 19일과 22일까지 이제 비가 내리고 나면은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가뭄은 거의가 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아, 그럼요. 네, 다행이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